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마을 내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총회 개최 등을 놓고 서로 향약을 위반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원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마을 향약 해석을 놓고 찬반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향약. 조선시대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이 향약,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향약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게 맞습니다. 네. 이 마을향, 매질약이라고 말 그대로 마을의 약속이죠. 자치규범이라고 하는데 자치규약이란 법률은 아니지만 다자 간의 계약으로 구성원 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다자 간에서 그 규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지니고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사익성이 내재되어 있는 특수한 규범에 해당합니다. 법률은 아니지만 구속력은 있는. 네, 그 계약을 맺은 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특수한 네. 규범인 거죠. 쉽게 보자면 뭐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같은 이런 공동주택에도 단지 운영을 위한 자치 규약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 규약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자치규범에 해당하고 이 입주자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 관리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따로 제재를 있는 건 아니고 사법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위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법기관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쟁점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사업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사업자가 재착공을 통보해서 제주도의 환경 영향 평가를 교묘히 피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만 본다면 네. 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그 시행령 54조에서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이 증가하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사업 규모가 당초 승인 범위 내이고 이 7년 이하인 6년 11개월 만에 재착공 통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말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건 맞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다는 다만 거죠. 이 네.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이 환경영향의 사전 예방,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협의 규정이 환경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고 이러한 환경 여건이 변하면 이 협의 내용이 사실은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감소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지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 사실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협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네.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을 1위 마을이 동물 테마파크 찬반으로 갈리며 두 차례 마을 임시총회 개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먼저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를 통해서 반대 대책위가 구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총회가 이 향약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인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투표를 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향약상 규정을 보면은 제7조에서 리세를 완납하지 않은 세대원의 경우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사실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향약 규정의 해석이랑 적용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동시에 이제 제17조에서는 의결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조는 만 2세 이상 리민 1인이 1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네. 그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의결권이 제한되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제50조는 선거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선거인에 관하여는 서늘리 주민으로 그 제7조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제7조 규정을 또 명시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이런 차이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리세를 완납하지 않아서 선거권이 제한된 세대원이 결의에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 선거권과 그리고 의결권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기 보입니다. 때문에 선결권과 의결권에 대한 이제 판단이 또 필요한 거겠네요. 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 지난달 27일이었죠. 선을 1위 마을 임시총회가
찬반 갈등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반대 대책위가 주도한 이 총회에서 상생협약서 무효와 이장 해임을 의결했는데요. 우선 찬성 측은 총회 소집 공고 절차와 함께 참가 주민들의 선거권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향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반대 주민들은 이장에게 공고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까 선거권 여부 확인하지 않은 문제는 선거권이랑 의결권에 좀 해석 여지가 그렇죠. 남아 있는 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소집 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소집권자인 이장이 소집을 하지 않았고 통지 기한 5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마을회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항약에 규정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조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은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요청할 리민들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는 예. 법원의 허가를 없는 경우에도 총회 소집을 요청한 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게 적법하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네. 모든 리민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사전에 하여야만 적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모든 이민들에게 말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네. 소집 통지를 사전에 거쳤는지. 그래서 이제 이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절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였군요. 네, 이 총회 개최 여부와 함께 또 쟁점이 이장 해임입니다. 지난 7월 마을 이장이 공식 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와 지역 상생 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해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 상호 협약서 체결 여부만 가지고는 해임 사안인지 여부 판단하기는 좀 그럼 뭐가 어렵습니다. 중요하죠? 네. 사실 이젠 그 협약 과정에 있어서 이젠 상생 협약서 체결 과정에 있어서 이젠 이게 만약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라면은 이 마을의 재산과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사업자와의 협약서를 독단적으로 체결해 권한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은 사실 해임 사유가 해당할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이게 마을의 개발 사업에 관한 현안에 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장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업무 과정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규약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권리 남용이 있었는지를 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생 협약서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협약서가 논란이 된 게 지난해 11월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이걸 이제 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을 내걸고 수용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반대 측에서는 공식적인 개발위원회를 열지도 않아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법원의 소송과 함께 지난달 27일 마을 총회에서 협약 무효를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앞서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생 협약서가 단순히 그냥 협약일지 또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밝혀지지 않아서.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향약 제15조 사항에 의한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이 없다면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죠. 근데 이러한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이 반대위에서 상생 협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이유가 이 지역 주민 협약 조건에 충족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자와 리장이 체결한 상생 협의서가 공신력을 얻게 된다면은 이른 지역 주민 협약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부과한 지역 주민 협약의 조건의 의미가 협약서 존재만으로 형식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부과한 목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역 주민들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체결된 협약서만으로 지역 주민 협약 조건을 충족했다고 네네. 볼 수 있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고 이게 사실 법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것만 좀 여쭤보고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선을 이리 마을의 갈등을 풀어내는 게 어떻게 풀어내는 게 이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개발 사업은 사실 필연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게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러싼 지역적 갈등, 지역 주민의 경제적 기대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포함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 현 사안도 환경과 지역 갈등 모두 문제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 사업자, 제주소동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수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